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무릎 손상에 대해서 궁금한데, 네, 뭐 환자분들이 오셔서 제일 많이 다치는 곳이나 네. 운동하다가 제일 많이 손상되는 데가 어딘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무릎 손상은 이제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손상이기도 하고요. 뭐, 의외로 스포츠 손상 말고는 걸어 다니다가 넘어지는 정도로는 사실상 크게 다치진 않아요. 이런 말을 좀 하기 좀 그렇지만, 크게 안 다친다라는 의미는 이 골절 제외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뼈가 부러지는 거는 이제 뼈의 강직도나 아니면 외상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저희 무릎 손상이라고 하는 오늘 얘기는 무릎 안에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스포츠 손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축구나 농구, 아니면 뭐 테니스, 탁구, 뭐 배드민턴 이런 것처럼 체중을 갑자기 싣고 달려가거나 방향을 갑자기 전환하는 운동대가 보통 무릎 손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가장 많이 손상을 당하는 것은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 모형이 있거든요. 설명드리고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내측 측부인데 무릎을 이렇게 까면요. 여기 색깔 보이시죠? 이 파란색, 약간 하늘색 색깔, 반월상 연골 파열, 그 다음에 앞에 보이는 요 인대요. 전방 십자인대, 드물지만은 저 뒤에 있는 후방 십자인대. 요 정도가 이제 보통 손상을 당할 수 있고, 정말 더 심하게 다치는 경우는 관절을 덮고 있는 연골의 부분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한 번에 다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네다섯 가지 중에 한두 개의 손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형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오른쪽 무릎 모형이에요. 자, 요 무릎 앞에 만져지는 요 참깨를 닮은 요 삼각형 뼈를 저희가 슬개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가 허벅지뼈, 대퇴뼈, 그다음 여기 보이시는 요 뼈가 정강이뼈예요. 무릎 관절은 허벅지뼈의 가장 아래와 정강이뼈의 가장 위쪽, 그다음에 슬개뼈, 세 개의 뼈가 만나서 하나의 관절을 이루게 되는데요. 여기 플라스틱으로 보면은 허벅지뼈 안쪽의 위쪽과 아래쪽을, 정강이뼈의 아래쪽을 잡아주는 요 플라스틱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내측 측부인대라고 하는 거고, 외측에도 하나가 있겠죠? 외측 측부인대가 또 이렇게 있어요. 보통 손상을 당할 때 우리가 트위스트 손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이렇게 짓누르지 않아도 무릎이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무릎은 앞뒤로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력의 손상이 일어나면은 보통 내측 측부인대부터 손상을 당해요. 근데 이제 내측 측부인대 손상도 자, 아래쪽의 손상이냐, 중간이 손상이냐, 위쪽에 있는 손상이냐에 따라 치료 방법은 좀 다양하게 다르고요. 외측이 파열됐을까, 내측 인대의 상부가 파열됐을 때는 수술을 안 해도 자연 치유가 되게 잘 되는 부위예요. 옛날에는 이거를 수술을 다 했거든요. 근데 수술 효과가 그닥 좋지가 않은 것뿐만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인대를 갖다 놓고 뼈에다 핀을 박아 놓는데 이게 이물감이 또 심해서 그런 치료를 안 하다가 보조기 치료만 잘 해도 내측층부인대 단독 파열은 수술을 피할 수 있는 보통 손상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다친 다음에 더 안쪽으로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방십자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터지게 돼요. 전방십자인대의 기능은 허벅지 뼈를 기준으로 해서 정강이 뼈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구조물이에요.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은 완전 파열됐을 때는 안타깝지만 수술을 피할 수가 없고요.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하는 이유는요. 이거를 다 다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있는 통증을 잡으려고 수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대 파열은 되게 신기하게 다쳤을 때 엄청 아프지만 인대가 전혀 붓지 않아도 수일이 지나면 붓기도 빠지고 통증이 많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 통증을 잡으려고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강이 뼈가 앞으로 빠지는 거를 방지하는 인대라고 말씀드렸죠. 전방입자 침대에 있다가 완전 파열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안 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생활할 만해요. 초반에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슬슬 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릎이 슬슬 덜렁거리기 시작을 하면은 허벅지 안쪽에 있는, 제일 하단에 있는 관절과 정강이 뼈에 있는 관절이 서로 마모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2차적인, 외상성 2차적인 관절염이 굉장히 빨리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불안정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십자인대 재건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자, 십자인대 파열과 내측층부인대 파열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한 단계가 더 나가거나 아니면은 동시에 같이 올 수 있는 질환이 반월상 연골 파열이에요. 보시면 요 파란색 보인다 그랬죠? 반월상 연골이라는 게 뭐냐면, 도가니라는 표현 아시나요, 혹시? 그 도가니 이제 우리가, 뭐, 설렁탕 먹을 때 그 물렁뼈라고 얘기하죠? 자, 그 뼈랑 비슷해요. 섬유 조직 같은 건데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뼈처럼 딱딱하진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 반월상 연골판이 하는 역할은 체중을 꽝 디뎠을 때 체중을 동서남북으로 분산시켜주는 침대 매트리스 역할을 해주신다고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이걸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반월상 연골 파열은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가 있어요. 두 개가 있고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십자인대 파열일 때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면 조금 찢어지는 게 아니라 샌드위치가 찢어지듯이 뒤쪽 판이 반이 절개되면서 무릎 관절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위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찢어진 부위가 앞쪽으로 갔을 때 무릎 관절이 막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뒤로 오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무릎이 다쳤을 때 무릎이 갑자기 부어오르면서 무릎이 안 펴지시는 분들 아니면 피려고 할 때 굉장히 급격하게 아픈 통증들은 반월상 연골이 뒤쪽에 있는 게 앞쪽으로 파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MRI를 촬영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손상이 올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더 심하게 되면은 저희가 키싱 레전이라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 그래서 트위스트가 되거나 착지했을 때 이 무릎이 돌아가게 되면은 정강이뼈 연골과 그 다음에 허벅지의 연골이 꽝 부닥치면서 MRI를 찍게 되면은 뼈에 멍든 자국이 보여요. 보통 그게 키싱 레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더 심해지면은 연골판 자체가 뜯겨 나온 손상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이런 스포츠 손상들은 젊은 나이 때 많이 일어나죠. 근데 요즘에는 그 조기 축구에 같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5, 60대도 건강하시면은 얼마든지 뛸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잦아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수술을 안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네. 혹시 네. 이 손상을 당하고 나서 네. 뭔가 이런 증상들이, 이런 검사를 해봤을 때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꼭 병원에 와야 한다 하는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무릎이 부으면 와야 돼요. 무릎이 붓는다라는 게 근육이 붓는 느낌이 아니에요. 무릎만 이렇게 부을 때는요. 안에 내부 구조물이 뭔가 손상이 돼서 피가 철철철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릎이 너무 많이 안 다친 무릎이랑 비교했을 때 부었을 때는 통증이 없어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MRI가 없는 병원에서도 의사분이 이렇게 정형외과에서 만져보고 이제 들어본 다음에 어떻게 다쳤는지 너무 아플 때는 무릎 검진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으면은 관절강 안에서 피가 고여 있는지 이제 주사기로 뽑아보죠. 이제 피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빨리 MRI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무릎이 많이 부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통증이 너무 심할 때. 붓진 않았지만은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손상당했을 때 인대가 끊어지는 소리가 실제로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딱 소리가 나면서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소리가 났을 때는 반드시 오셔야 되고, 무릎이 많이 붓진 않았는데 무릎이 안 펴질 때, 이럴 때도 무조건 와야 됩니다. 자, 붓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났고 많이 아프지도 않은데 걸을 때만 조금 쩔뚝거리면서 아파해요. 그건 막 급한 건 아니고요. 하루 정도 쉬었다가도 많이 불편하면은 그때 방문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뭐 또 없나요? 오늘 너무 짧은데? 이러면은? 그러면 네. 스포츠 네. 하시면은 뭐 동호인 분들이나 네. 그런 분들 이제 빠르게 재활을 받고 다시 그런 운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네. 그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거나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 기준이 있으신가요? 아, 그거는 이제 뭐 손상에 따라 다르겠죠.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했다면은 최소한 수술 후에 3, 4개월의 재활 운동이 필요하고요. 3, 4개월 재활 운동을 한 다음에 바로 내가 원하는 스포츠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일상생활 했을 때 재장이 없다 치면 강도를 높여가면서 하다가 6개월 정도 됐을 때 정말 너무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다시 내가 원하는 스포츠를 해도 되겠죠. 근데 저는 뭐 이거는 단지 제 의견이지만은 제가 좀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했을 때 수술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내 인대를 떼서 십자인대를 만들어주는 수술이 하나 있고요. 돌아가신 분의 인대를 면역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내 십자인대로 하는 수술이 있어요. 뭐 둘 수술의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이랬던 저랬던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십자인대만큼의 강직성을 바라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십자인대가 다쳤다라는 거는 제가 앞으로 빠지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했지만 이 회전을 잡아주는 역할도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무릎이 안 아프다고 해서 십자인대를 수술한 그 십자인대를 가지고 다시 내 격한 스포츠를 한다? 2차적으로 사고가 또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운동선수라 그러면은 당연히 그게 생업이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이걸 내가 취미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물론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다른 취미 생활 좀 많으시니 너무 격한 운동은 지금부터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는 편이에요. 전방 십자인대는 그렇고 반월상 연골 파열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스포츠 외상일 때 찢어지고 젊은 나이일 때만 반월상 연골을 꼬맬 수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퇴행성으로 이 연골이 찢어진 경우는 꼬매봤자 의미가 없어요. 붙지를 않아요. 혈관이 없는 조직이어서. 반월상 연골 같은 경우도 뭐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은 무릎을 과하게 구부리고 체중을 싣지 않는 동작을 안 하는 운동이라 그러면 할 수 있지만 전 최소한 반년 정도는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내측층부 인대 손상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그냥 보조기 치료도 잘 난다고 했는데 뭐 만약에 여기 단독 손상되었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잘 보조기 치료는 보통 8주에서 6주 하거든요. 그때 이후에 좀 재활 운동 열심히 하셔서 한 3개월 이후에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쨌든 저희가 오징어처럼 다리가 여러 개가 아니고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하고 다시 거기로 가요. 스포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준비 운동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운동하시기 전에 하신 다음에 심하게 뭔가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만약에 검사가 좀 했는데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MRI 있는 큰 병원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하여간 뭐 오늘 무릎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한번 시작하면 끝도 없는 질환들이 무릎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질환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뭐 퇴행성 관절염, 뭐 그다음에 연골판 파열에 대한 또 수술적인 방법, 재활적인 방법도 엄청 많이 있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아프시면은 항상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